김도희 사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장 감식에서 세 번째 발자국이 발견됐고 차량 2대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으로 들어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흐름을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발자국부터 보겠습니다. 세리와 황기찬의 신발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보폭, 회전각도, 심지어 흙이 묻은 상태까지 달랐습니다. 발자국은 현관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골목 방향으로 옮겨갔고 상가 출입문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외부 카메라 사각에 있었지만 맞은편 매장의 내부 카메라에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팔을 들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짧은 동작, 몸을 돌려 주변을 살피는 모습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량 동선도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골목으로 들어온 차량 2대. 하나는 세리와 연결된 차량이었고 다른 하나는 번호판 일부만 보였지만 주유소 결제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주차권 발급 시각, 편의점 POS 영수증, 상가 출입문 센서 기록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각각은 단편이었지만 합치자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즉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세대의 동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라는 자막과 함께 차량 동선 그래픽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곧바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같은 차를 골목에서 봤다. 편의점 앞에서 봉투를 든 사람을 목격했다. 검찰은 제보 중 사실과 맞는 부분만 추려 붙였습니다. 흐리던 그림은 빠르게 선명해졌습니다.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작이고 누군가의 음해다. 그러나 반박은 구체적인 자료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의 품목, 현장 사진 속 봉투의 매듭, 차량 문 열림 기록, 상가 출입문 센서와 엘리베이터 도어 센서까지 각각의 자료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자 세리의 말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황기찬은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사실 확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움직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부 계획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동선을 인정하되 의도는 부인한 것입니다. 이 한 줄은 사실상 세리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세리가 전화를 걸었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진술했다. 공동방어는 끝났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전날과 다음 날로 확장했습니다. 전날 밤 마트에서 구입한 포장재가 현장 봉투와 동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소 접수표에는 비와 흙 얼룩 추정, 즉시 세탁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접수 이미지는 CCTV와 시각이 일치했고 기록된 연락처 뒷자리 숫자는 세리의 번호와 같았습니다. 생활기록의 작은 일치가 3번 반복되자 우연이라는 해석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무인 택배함 사용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같은 시간대에 보관함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주변 CCTV에는 박스 그림자가 2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두 번째는 무겁게. 내용물의 변화를 말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출입 시스템 로그도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에 출입카드 인식 실패가 2차례 기록됐고 바로 뒤이어 수동 개방 로그가 찍혔습니다. 문이 평소보다 오래 열려 있었고 CCTV에는 누군가가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문을 오래 열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주차장 기록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차량 OBD에 남아있는 도어 오픈 카운트가 당일 2차례 더 증가했습니다. 주차권 발급기에 입력 오류, 재발급 로그가 붙었습니다. 급히 누른 흔적, 되돌아본 흔적, 다시 발급받은 흔적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물건, 같은 움직임. 4가지가 줄지어 나왔습니다. 세리는 언론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이미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영수증의 물건은 왜 구입했습니까? 출입카드 실패 후 문을 연 사람은 누구입니까? 택배함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세리는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질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세리, 황기찬, 그리고 제3의 인물 후보가 같은 방에 앉아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짧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누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까? 누가 출입문 앞에서 멈췄습니까?
다른 답이 나오면 모순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이대질에 대비했습니다. 장보기 영수증의 품목, 봉투끈의 매듭 방식, POS의 포인트 적립번호, 세탁소 접수표의 얼룩 위치, 차량 OBD의 시동 시간까지 모두 맞춰보았습니다. 확인 표시가 늘어날수록 질문은 짧아졌습니다. 짧은 질문은 긴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갈래만 남습니다. 그날 밤 세리의 집은 다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사라지고 새로 출력된 종이가 프린터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의 상자들이 치워졌습니다. 정리는 해명보다 삭제로 읽혔습니다. 세탁소, 편의점, 주차장, 택배함, 출입 시스템, 건강 앱의 걸음수까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나온 기록이 같은 시간대에서 만났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인과 도윤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호의 아버지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 이 말은 세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방패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를 무기로 삼던 전략은 끝났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남은 것은 책임을 누가 지느냐뿐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